네, 이번 시간에는 사례 1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보시고요. 을 택시회사 소속 택시 운전사, 여기서 택시회사 밑줄 그시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개인 택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CF 거시고 개인 택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택시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회사 택시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 개인 택시 운전사라고 하게 되면 개인 택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택시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점거한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제 도로를 점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도로 점거 행위에 있어서 택시 운전사는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 그 행위 책임 중에서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겠죠. 개인 택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책임 부분은 행위자 책임 문제만 생길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회사 택시 문제라고 한다면 택시 운전사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라고 봐서 택시 회사 역시도 지배자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시겠어요? 어떤 차이냐? 개인 택시하고 그 다음 회사 택시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경감승진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을 때는요, 개인 택시로 나왔었잖아요. 개인 택시로 나오게 되면 행위 책임은 누구만 인정된다고요? 택시 운전사만 인정된다고요. 그런데 회사 택시 하게 되면 행위자 책임은 택시 운전사한테 인정되고 지배자 책임은 택시 회사한테 인정되고 이렇게 돼서 행위 책임이 복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회사 택시하고 개인 택시의 문제였었고요. 소속 택시 운전사인 갑을 포함한 100여 명은 종묘공원에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를 거친 적법한 시위를 개최했다. 신고를 거친 적법한 시위 밑줄 그시고 이것이 이제 좀 이따가 위법한 불법 시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위 도중에 회사 측의 반대가 완강하고 서울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시위대는 곧 과격해졌고, 과격해졌으니까 불법 시위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갑을 포함한 몇몇 운전사는 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갑 등 부근에 주차해 놓은 회사 택시를 끌고 와서 도로를 점거하고, 회사 택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회사 택시 밑줄 그시고요. 화살표 당겨가지고 회사 택시 화살표 당겨가지고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회사 택시를 가지고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그러면 경찰 책임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지금 이 경찰 책임에 대한 문제는 설문 3번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건데요. 경찰 책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행위 책임의 문제가 있겠죠. 그와 같은 경찰상 위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봤을 때 행위 책임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태 책임에 대한 문제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이때 행위 책임의 측면에 있어서 여기서는 뭐 직접적 원인 제공자, 간접적 원인 제공자 이런 식의 문제는 현재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행위자 책임. 도로를 점거한 것은 누구이다? 택시 운전사 갑이다. 그죠? 택시 운전사 갑이 된다. 그 다음에 지배자 책임. 지배자 책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택시 운전사 갑이 택시회사 을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을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택시회사 을에게 지배자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택시 차량을 현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이냐? 택시 운전사 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있죠. 비정형적 사건에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 택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택시 회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태 책임의 확대를 제한시키는 논의에서 그 확대 제한을 긍정한 논의에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 택시 회사는 상태 책임이 인정 안 돼요.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상태 책임 확대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이거 누구 견해라고 했어요? 요거 이제 김현태 선생님 견해라고 했어요. 확대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박균성 선생님 견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이제 상태 책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로서 택시 운전사 갑, 택시 운전사 갑에게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택시 차량에 대한 소유자, 소유자로서 택시회사 을 이렇게 있겠죠. 택시회사 을에게 있어서는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학설 대립이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얘는 상태 책임의 확대 제한을 부정하는 부정설의견입니다. 부정설의견에. 그 다음, 상태 책임의 확대를 제한하고자 하는 긍정설의견에 따르게 되면은, 얘는 상태 책임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문 3번과 관련돼서 설문 3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미온적이라고 판단해서 과격해졌고, 점거를 했고, 종로 일대에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 상태 밑줄 그시고 나서요, 첫 번째 경찰상 위해 발생입니다. 첫 번째 경찰상 위해. 이게 뭐예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라고 써놓으세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상의 경찰상 위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가정용 LPG 가스통을 틀어놓은 채 자기 손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해서 언제라도 가스통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 LPG 가스통 밑줄 그시고요. LPG 가스통 밑줄 그시고 화살표 당겨서 방금 전에 위에는 뭐였냐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문제였었습니다.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마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통 상태예요. 그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문제였었다면 지금 여기서는요. 이건 이제 도로상의 위험이에요. 그렇죠? 도로의 위험입니다. 즉 지금 현재 여기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위대 소속되어 있는 시위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스통이 폭발함으로써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의 위험이라는 두 번째 경찰상 위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 정은 시위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위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위험 밑줄 그시고 이게 뭐예요? 가스통입니다. 이게 가스통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 밑줄 그시고 요거 이제 도로 점거예요. 도로 점거. 이 두 가지 상황을 해제하기 위해서 시위 진압이 긴급하다고 판단. 긴급 밑줄 그시고요. 긴급해요. 긴급하다는 건 뭐예요? 화살표 당겨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불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긴급하다 이거야. 긴급하다. 그래서 화살표 당기세요. 당기시면 이제 뭘로 연결되겠습니까? 경찰상 즉시강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별도의 의무 부과 없이 바로 이루어지는 즉시강제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긴급이었습니다. 최루탄을 사용해서 시위진압을 시도하였다 해서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진압 밑줄 그세요.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진압. 이런 식의 문제들은 다수 나와 있는데요. 뒤에 우리 기출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게 되면요. 2008년도 기출문제 잠깐 보세요. 2008년도 기출문제. 을택시회사 소속 택시 운전사인 갑을 포함한 100여 명의 종묘공원에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관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거친 적법한 시위 개최, 시위 도중 회사 측의 반대 완강, 서울시의 대응이 미온적 판단한 시위대 곧 과격해지고 갑을 포함한 몇몇 운전사, 갑 등 부근에 주차해 놓은 회사 택시 끌고 와 도로 점거, 가스통 틀어놓은 채 자기 손에 라이터 들고 위협,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장 정,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하기 위하여 시위 진압이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여기까지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가스총. 가스총. 여기서 등장하는 건 뭐예요? 가스 발사총입니다. 가스 발사총. 그래서 분사기 등의 사용에 있어서 분사기 쪽에 해당하는 가스총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가스총 문제로 시위 진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갑을 포함한 다수 택시 운전사 부상당했고, 이거 기억해놔 보세요. 앞에 문제도 똑같아요. 갑 등 택시 운전사들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 이것도 똑같죠? 도주. 도주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주를 했고 시위가 진압되자 종로경찰서장 정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방치된 차량들을 견인하려 했으나 예, 보유 견인 차량의 부족으로 인근에 위치한 차량 정비업소 경영하는 병에게 차량 견인을 명령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말이죠.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19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사례 19번 보시게 되면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좀 이따 설문 또 두 개 같이 비교할 거예요. 이에 종로경찰서장 정은 시위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위진은 긴급하다 판단해서 즉시강제라고 했고요. 예, 최루탄 사용해서 시위 진압을 했는데 여기 뭐예요? 동그라미 최루탄이에요. 기출문제에선 가스총이었어요. 지금 문제는 최루탄입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갑을 포함한 다수의 택시 운전사 부상당했어요. 여기 부상 한번 밑줄거 보시고 나서요. 부상. 화살표 땡겨가지고 예, if 시위 진압 이코르 위법입니다. if 시위 진압 이코르 위법. 즉 시위 진압 행위가 만약에 위법하다면 된 하지 말고 거기다가 오른쪽 화살표 땡기고 어떻게 한다? 예, 국가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위 진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부상당한 택시 운전사들의 손해배상 가능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기를 시위 진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갑 등의 택시 운전사들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주 밑줄 그시고 나서요. 예, 도주 나오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화살표 땡겨서 경찰 긴급권 발동입니다. 경찰 긴급권 발동. 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경찰 책임자가 누구 있습니까? 행위 책임자 쪽에 택시 운전사 갑도 있지만 택시회사 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 책임자 쪽에서 택시 운전사 갑도 있지만 을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말이에요. 뭘 생각해 보시냐면 두 가지 아까 경찰상 위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통을 폭발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 그쪽 상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점거한 상황이 하나 있었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주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경찰상 위에는 이제 제거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찰상 위에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제거된 것은 바로 가스통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 이와 같은 경찰상 위에는 현재 제거된 거예요. 그렇죠? 다 도주하고 없어요. 하지만 택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로 점거에 따른 도로 교통상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의 경찰상 위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경찰 책임이 지금 이거죠. 그렇죠? 가스통 쪽이 아니죠. 지금 칠판에 있는 거는요. 도로 점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남아있는 상태인데 누구도 포함되고 있어요. 택시회사 을도 있고 택시회사 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택시회사 을에 전화해서 야 빨리 와서 택시 치워 라고 해서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만 고려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택시 운전사 갑 얘만 고려해야 돼요. 얘한테 경찰권을 발동해서 야 차량 빨리 치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해서는 현재의 경찰상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경찰 긴급 상태라고 하죠. 그죠? 긴급 상태가 와서 이 도주의 문제가 경찰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시위가 진압되자 종로경찰서장 정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방치된 차량들을 견인 밑줄 그어보세요. 이 견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견인. 뒤에 443페이지 거기 접어 놓으시고요. 접어 놓으시고 이따가 같이 또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364하고 443하고 두 개 접어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 답안으로 와 보시게 되면은 견인 들어가는데요. 참조조문에서 도로교통법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한번 펴보세요. 우리 답안의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34조의 2는요, 지워버리세요.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34조에 2 필요 없고요. 34조하고 35조만 고려합니다. 34조 보시게 되면은, 도로 노상 주차됐고요. 도로 밑줄 그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주차 밑줄 그시고,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차 주차의 방법, 시간 금지 사항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4조에서 화살표 당겨왔고요. 도로 점거 이코르 동조 위반이에요. 그렇죠? 도로 점거한 것은 현재 정차 주차 방법과 시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 도로교통법 34조 위반 사유가 인정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 점거는요, 위법한 행위죠? 위법한 행위예요. 도로교통법에 위반됐으니까 위법, 그죠? 위법한 행위니까 처음에는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를 한 적법한 시위였는데 여기서 위법성 한번 발견됐고요. 그러면 이제 불법 시위 된 거예요. 그죠? 불법 시위 넘어왔고요. 34조의 A는 됐고요. 35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조. 1항하고 2항하고 지금 어떤 게 적용될까요? 1항 보시면 경찰 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명하는 공무원은 32, 33, 34에서 34겠고요. 34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현재 도로점거. 주차하고 있는 차에 차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그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거기서 화살표 땡겨왔고요. 경찰 하명입니다. 그죠? 경찰 하명. 누구한테 한다고요? 경찰 책임자한테 이와 같은 경찰 하명,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도주하고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 화살표 치시고요. 도주예요. 도주. 그죠? 도주. 그래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괄호 열고 적용 X예요. 적용 X. 그렇다면 35조 1항을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을 하게 되는데 2항이 견인이에요.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1항 경우에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지금 주차 방법 변경시키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제가 좀 찌질해 보이겠네요. 계속 콧물이 나와서 최대한 감추고 하겠습니다. 그 뒷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밑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입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가 무단주차,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도로 점거 상황이에요. 현재는. 이렇게 있을 때 35조 2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견인을 하게 된다면 이 견인의 성질은 뭡니까? 지금 설문에서 말이에요. 최루탄 사용에 따른 시위 진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질문은 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차량 정비업자한테 이와 같은 긴급권 발동할 수 있는지만 물어봤지 이 견인 행위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찰행정법 사례집들 보시게 되면 이쪽에 경찰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에다가 포인트를 안 맞추고 이 견인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출제한 문제들도 있어요. 이 견인은 뭘까요? 바로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 아시겠죠? 이건 행정대집행이에요. 그러면 견인 차량이 없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견인 차량이 없어요. 행정대집행의 방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 바로 누가 돼요? 대집행 주체가 돼요. 근데 이 의무 부과한 행정청이 이와 같은 견인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행정대집행의 방법은 자기 집행과 제3자 집행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행은 안 돼요. 그럼 이제 보통 이 견인은 누가 해요? 누가요? 견인업체가 따로 있죠. 그죠? 견인업체 따로 있죠. 그래서 이 견인업체가 하게 되면 바로 그게 뭐가 돼요? 제3자 집행이 돼요. 그러면 이 견인업체는 공무수탁 사인입니까? 아니면 경찰 비책임자입니까?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 견인업체한테 너 저거 견인해서 이동시켜 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도급계약한 거예요. 도급계약. 계약 맺은 거예요. 그래서 도급계약을 한 것이다. 행정의 보조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도급계약을 통해서 견인업체한테 견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견인업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차량정비업체예요. 차량정비업체라는 경찰 비책임자한테 하명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라 명령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경찰 긴급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35조 2항에 있는 견인은 그 법적 성질이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에는요.
대집행 중에서 세 번째 단계 대집행 실행에 해당하는 거죠. 대집행 실행에. 그쵸?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징수 중에서 세 번째, 대집행 실행 쪽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법은 뭐뭐가 있다고 했어요? 직접, 행정청이 직접 하는 자기 집행에 대한 문제하고 제3자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직접 못하게 되면 제3자 집행 시켜도 돼요. 근데 제3자 집행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뭘로 넘어갔어요? 경찰 긴급권 문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논점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선이 견인하려 했으나 보유 차량이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차량 정비업소를 경영하는 병 밑줄 그시고요. 병이 지금 이와 같은 경찰상 위해 발생에 어떠한 원인이라도 제공했나요? 그런 거 없죠. 택시 차량이 지금 병의 소유의 소유물인가요? 아니죠. 그럼 상태 책임에 문제 없죠. 그럼 병이 지금 여기서 도로 점거했나요? 아니죠. 아니면 지금 위에 있는 택시 운전사 갑이 병의 회사 종업원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현재 병은요. 지금 이와 같은 경찰상 위해 발생에 아무런 개입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경찰 비책임자입니다. 경찰 비책임자. 그래서 경찰 긴급권 발동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경찰서장 정의 시위 진압의 법적 성질을 물었습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못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경찰행정법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한 대여섯 종 정도 돼요. 거기에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위 진압과 관련돼서 말이에요. 시위 진압 이런 식으로 택시기사 등장하면서 100여 명이 이렇게 시위해요. 이런 상황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시위 진압의 내용이라고 들어갔을 때 시위 진압의 내용이 실제로 이 문제의 시작은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에서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공포탄 사용으로 나와요. 공포탄 사용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2008년도 경감승진 기출문제는 뭘로 나왔나요? 여기서는요, 가스총으로 나왔어요. 가스총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로 나왔나요? 최루탄 사용으로 나왔어요. 최루탄 사용. 약간씩 차이가 있죠. 최루탄 사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탄 사용 같은 경우에는요, 경직법 제10조의 4에 해당하는 무기 사용의 문제죠. 그쵸? 무기 사용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 가스총하고 그 다음 최루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얘는 경직법 10조의 3에 해당하는 분사기 등의 사용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최루탄은 등이고요. 등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뭐냐면요. 얘가 김현태 교수님이었어요.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총, 이게 경감승진 기출이었었어요. 기출. 그 다음에 이게 공제회예요. 공제회. 또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얘하고는 어떻게 되고, 얘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위에 얘는 무기 사용이고, 밑에 두 개는 분사기 등 사용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여기는 가스통이 없어요. 가스통이 없고요. 여기에는 가스통이 들어가요. 가스통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경찰행정법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례집에 보시게 되면은, 김현태 선생님 사례집 문제를 이 공제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경찰행정법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그 교재에도 가스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통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 답안이 같겠어요? 달라지겠죠, 그쵸?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경찰상 위에가 두 개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위에는 가스통에 불 붙이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도로상의 위험, 인명피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도로를 점거해서 발생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위해 이쪽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에는 가스통이 없어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례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잠깐 펴봤는데 놀랐어요. 뭐냐면 가스통을 포함시켰어요. 설문에다가. 그건 놀랄 일이 아니죠. 다른 책들도 그러니까. 그런데 답안에서 가스통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을 그대로 타이핑 쳐놨더라고요. 제가 놀라가지고 문제를 바꿔놓고 답안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이거는 이 문제와 답안이 전혀 다른 논의가 돼버려요.
예, 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시위 진압에 대한 논의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이쪽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예,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이걸 가지고 법적 성질 검토하시고 이걸 가지고 위법성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빼뜨리시면 안 돼요. 요걸 빼뜨리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립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시위 진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의 문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저걸 기준으로 해서 시위 진압 아니에요.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이 문제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설문 2번 보시게 되면 시위 진압의 적법성을 물어봤어요. 시위 진압의 적법성. 그럼 이제 요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좀 이따가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따가 설문 3번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위 진압은 뭐라고 했나요? 시위 진압은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이라고 했어요.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이제 법적 성질이 설문 1번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거예요. 이거는 경찰상 즉시강제고 그리고 그것은 처분성이 인정된 경찰 처분이고 그 다음에 요건 경찰 재량행위다. 이렇게 설명될 건데요. 요게 이제 뭐가 있다고요? 요거 이제 성질이 즉시강제라고 했어요. 그쵸? 즉시강제. 이제 경찰상 즉시강제다 이 얘기가 지금 설문 1번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여기서 이 최루탄 있잖아요. 요걸 이제 가지고 들어오세요. 요걸 이렇게 갖고 들어오세요. 왜 제가 계속 이렇게 지금 각을 잡는 거냐면 지금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지금 제가 드리는 방식의 이 각을 잡지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루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최루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즉시강제의 측면에 있어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루탄 사용의 측면에 있어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을 모두 다 검토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설문 2번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 보시게 되면 병에 대한 차량 견인 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라고 했는데 공제 답안 같은 경우에는 긴급권 발동 논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긴급권 발동이라는 것은 경찰 비책임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경찰 책임자가 누군지는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현재 경찰 책임자가 누군지 파악을 해봤는데 해본 결과 어떻게 됐다? 차량 정비업자 병은 거기 포함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 비책임자구나. 아무 책임도 없는 병한테 왜 경찰권을 발동하는 걸까? 과연 가능한 걸까? 라고 해서 경찰 긴급권 논의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돼요. 참조조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보시고요. 당연히 1항에서 질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됐고요. 4항 보도록 합니다. 4항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자 밑줄 그으세요. 주체자. 공제 답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주체자 처리를 안 하고 그냥 16조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안 돼요. 왜? 지금 현재 택시기사 갑이 주체자입니까? 아니에요. 주체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참가자입니다. 참가자.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은 16조가 아니라 18조입니다. 18조. 아시겠죠? 그래서 16조를 타고 들어가서 18조까지 만나야지만 비로소 불법행위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18조 참조조문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20조 위에다가 18조라고 써놓으세요. 18조 집어넣어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어쨌든 주체자 논의가 이게 18조 이렇게 연결될 거기 때문에 요건이 16조가 될 거예요. 18조에서 요건이 16조가 될 거니까 16조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요. 16조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요. 부작위 의무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1호하고 제3호 보시면 돼요. 제2호는요. 지워버리세요.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제1호 보시게 되면, 총포 사용 안 했어요. 도검 사용 안 했어요. 철봉은, 철봉하면 돼요. 그쵸? 20개 해야지 만점 받아요. 곤봉, 곤봉은 저기 도장가만 있고요. 돌덩이 사용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제 밑줄 겁니다. 시작, 폭발물 밑줄. 폭발물 밑줄, 가스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여기까지 끝. 이거예요. 그쵸? 위협하는 밑에 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통에 불을 붙여서 위협을 하고 있는 행위, 이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금지 행위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16조 위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시위입니다. 그 다음에 제3호 보도록 합니다.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이건 뭐예요? 이건 도로점거예요, 도로점거. 그쵸? 도로점거. 그래서, 요것도 밑줄 그시는데, 뭐라고요?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이겁니다. 요 부분에서 제3호도 같이 걸려요. 제1호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제1호 옆에다가, 가스통, LPG 가스통이라고 써놓으시고, 제3호 옆에다가, 도로점거라고 써놓으시고, 택시 차량 도로점거,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갑의 두 가지의 행위는 16조 4항에 위반됩니까? 아니죠. 16조 4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16조 4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 18조에 위반돼서 위법, 아시겠죠? 18조에 위반돼서 위법, 불법행위, 불법 시위로 바뀌게 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조 보시기 바랍니다. 20조.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20조 1항 보시게 되면 관할 경찰 관서의 장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서장 정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 거기 요청 밑줄, 요청, 그 다음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명 밑줄, 해산 명 밑줄. 앞에 건 뭐예요? 경찰 지도죠. 뒤에 건 뭐예요? 경찰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경찰 처분이에요. 경찰 명령은 법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건 뭐예요? 경찰 처분 중에 하명. 알겠죠? 경찰 하명이에요. 하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 따르게 되면은, 경찰 하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 각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해산 명령 단계를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바로 뭐 들어갔어요? 최루탄 쏴버렸어요. 그쵸? 뭐예요? 명령 단계가 생략되었다?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구나. 즉시강제 문제예요. 그쵸? 즉시강제 요건 충족되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제3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가 아니고요. 제5호. 또 왜 포함 시켜놨을까요? 3호 지워버리세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제5호 보시게 되면 16조 4항 각호라고 되어 있는데 16조 4항 중에서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 뭐였었죠? 가스통 제1호, 그 다음에 도로점거 제3호. 그래서 16조 4항 제1, 제3호에 해당 사항이 있었어요.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시위, 그쵸? 시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해산 요청하고 해산 명령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강제 문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도록 합니다. 공제 체계의 특징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근거되고 있지 않는 조항들 막 남발해요. 지워버리세요. 안 쓸 겁니다. 뭘 지우시면 되냐면, 5조 지워버리세요. 6조 지워버리세요. 10조에 4 지워버리세요. 뭐 공포탄도 아니고 실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체류탄이에요. 체류탄. 무기 사용 아니에요.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10조에 3 들어갑니다. 10조에 3 보시고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불법 집회 시위 밑줄, 불법 시위 밑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뭐 봤습니까? 앞에서는 집시법 제16, 18조 위반 사유 인정됐었고요. 도로교통법 34조 위반 사유 인정됐었고요.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불법 시위였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위 밑줄 그시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다 계속 밑줄 그세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여기까지 밑줄 그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현장 책임자가 판단해요? 설문 한번 볼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보시게 되면요. 이에 종로 경찰서장 정은 시위 진압이 긴급하다고 판단, 그쵸? 현장 책임자가 누구예요? 경찰서장 정이에요. 그쵸?
경찰서장 정이 뭐였다고요? 긴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부득이한 거라고 판단했다고요. 뭐가요?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요. 예, 그래 다시 10조의 3 들어갑니다. 10조의 3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예,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예, 분사기 또는 최루탄 여기 최루탄 등입니다. 등. 예, 그래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0조의 3에 근거해서 최루탄을 지금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도록 합니다. 예, 제2조 보시게 되면요. 뭐를 밑줄을 읽으시냐면요. 경찰 장비 중에서 경찰 장구 아니에요. 무기 아니에요. 밑에 최루탄입니다. 제3호 최루탄 밑줄. 최루탄. 오른쪽 맨 끝에 최루탄 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해 같다. 발사장치 좀 더 나올 거예요. 발사장치. 예, 최루탄 상황이고요. 그 다음 제3호 보시게 되면 예, 물론 이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튜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9조 보시게 되면 총기 사용의 경고 지워버리세요. 안 할 거예요. 총기 안 쓸 거예요, 우리. 예, 그 다음에 공포탄이면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3페이지 가시게 되면 권총, 소총 사용 안 할 거예요. 예, 권총, 소총은 예비군 훈련에 쓰는 거예요.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제12조 보시게 되면 가스 발사총 등의 제한, 예, 이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사용 기준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푸는데. 그래서 제12조 가십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방호, 공무 집행, 항거, 억제에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는 가스 발사총 사용할 수 있다. 1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 향해서 이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판례도 있죠? 그쵸? 판례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예, 2m였죠? 2m 안쪽에서 가스 발사총, 쏴가지고 눈 실명됐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눈 실명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 것인가 라고 해서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 있었어요. 예, 제가 다니면서, 예, 순회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다 물어봤어요. 예, 1m 안쪽에서 이렇게 가스 발사총을 쐈는데 눈이 왜 실명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테이저건을 쐈을 때 쓰러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부터 막 별별 얘기 다 나왔어요. 예, 이 신림동 사건이에요. 신림동. 정확한 상황은 당시 책임자였던 분이 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분 얘기대로 하면은 좀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이제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뭐 그 특공대 계신 분은 또 여러 가지 얘기하시던데 각도하고 거리에 따라서 테이저건이 먹히지 않을 때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신림동에서 예, 원룸 고시원 주인 아줌마하고 거기 있는 이제 고시생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고시생 의 등치가 되게 컸대요. 등치가 되게 컸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시카를 들었어요. 시카를 들어서 이제 경찰 출동을 했고, 예, 출동했던 분이 두 분이 계셨고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말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붙어갖고, 테이저건을 쐈대요. 쐈는데, 허벅지를 맞았어요. 허벅지를 맞았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화만 났어요. 그래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다치셨어요. 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가스 발사총 쏴갖고 눈 실명된 상황, 예,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스 발사총 안에는 가스밖에 없다. 가스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눈에 들어가서 실명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이 가스 발사총 안에는 고무탄이 들어가 있다. 고무탄이. 그래서 고무탄이 눈에 맞아서 실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가스 발사총은 종류에 따라서 고무탄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 가스만 들어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그럼 이제 고무탄 같은 경우에 고무탄이 이렇게 가서 빵 터지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막 궁금해서 막 물어봤어요. 예, 물어본 결과 대전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대전에서 해결된 결과 이게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 답변할 게 없어요. 들은 얘기들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제가 그걸 쏴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이 군대에서는 요거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가스 발사총에 고무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는 없다. 이게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결론이었었어요. 어쨌든 1m 아닌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12조 1항이 아닙니다. 12조 1항은 가스 발사총. 12조 2항 보세요. 12조 2항 이거죠. 최루탄입니다. 이번에는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를 해야 된다. 최루탄을 얼굴에다 이렇게 바로 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최루탄.
군대에서도 가장 힘든 게 바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들어가서 그 체류탄 그거 막 맞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방독면 쓰고 벗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여서. 30도 이렇게 돼 있는데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 진압차의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대. 여기서 최루탄 발사대 아까 포함시킨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 발사할 땐 15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설문에서 30도니 또는 15도니 아니면 여기서 최루탄 발사대를 사용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기서 최루탄 발사 행위는 15도니 30도니 지금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제를 해서 위법성 사유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은 아까 전에 34조 위반에 따른 불법 시위 얘기했었고요. 34조의 2는 필요 없다고 했고, 그 다음 35조. 35조 중에서도 35조 1항은 이건 경찰 하명에 대한 문제였었고, 그 다음 35조 2항에 따른 견인 조치 이건 행정대집행 중에서 대집행 실행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제 답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데 말이에요. 뒤에서 442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경감시험 기출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설문 1번 보시게 되면요. 상황은 똑같죠. 상황 똑같은데 경찰서장 정의 가스총 사용, 여기는 가스총이었고 지금은 최루탄 요거밖에 차이 없어요.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가스총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최루탄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뭘로 처리됩니까? 즉시강제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되고요. 경찰 재량으로 끝나겠고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운전자 갑이 가스총 사용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의 적법성을 논의하시오. 대상 적격과 그 다음에 협의 소익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논의를 좀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학설 대립 보여주고 판례 보여주고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논의 대상 적격 관련돼서 논의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협의 소익 문제는 뭔데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죠?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때문에 협의 수익이 인정되냐 안 되냐. 즉 처분의 효력 소멸과 관련된 논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 2번에 보시게 되면 택시 운전자 갑의 경찰 책임을 밝히고 택시 운전자 갑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 점거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자로서의 행위 책임도 인정되고 현재 택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책임도 인정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차량 정비업자 병에 대한 견인명령의 적법성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 긴급권 발동 물어보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요걸 이제 가지고 우리 문제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 문제에서 사례 19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2008년도 기출문제에 있는 가스총 사용의 법적 성질과 거의 대동소이한 질문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설문 1번에서 시위 진압의 법적 성질 물어봤어요. 이건 최루탄 사용의 법적 성질이고 이건 가스총 사용의 법적 성질이고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어요. 둘 다 분사기 등의 사용이고 둘 다 즉시강제고 처분이고 재량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 볼까요? 기출문제에서는요. 취소를 제기했을 때 대상적격 협의 수익 쟁송법적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례 19번 같은 경우에는요. 협의 수익 등의 쟁송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기출의 설문 2번에서는요. 경찰 책임을 밝히고 견인명령의 적법성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뭐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긴급권 발동이에요. 긴급권 발동. 그래서 사례 19번 보시게 되면 긴급권 발동이 설문 3번에 있어요. 그럼 이제 별표 치세요. 어디다 치시면 되냐면 2008년도 기출문제에서 법적 성질을 밝히고 다음에 슬래시 긋고요. 슬래시 뒷부분에다가 별표 치세요. 이게 기출문제에는 있고 공제에는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공제 사례 19번에서 설문 2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이게 바로 공제에는 있고 기출문제에는 없는 문제예요. 왜 이걸 제가 비교해 드린 거예요? 기출문제에는 없는데 공제에 있으면 이 설문 2번은 아직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시위 진압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 여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출제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어디도 있다고 했어요?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에도 있다고 했죠.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에서는요, 통 문제로 나왔고 거기는 뭐가 없었다? 가스통이 없었어요. 가스통이.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단순했었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설문 1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 설문 1번은 간단하니까 설문 1번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아직 괜찮으시죠? 설문 1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성질 검토해 보시오 라고 했어요. 즉시강제냐 처분이냐 재량행위냐 이건 뭐 이렇게 검토하는 건 당연하죠. 왜 이게 이렇게 검토되는 거요? 우리 항상 법적 성질 물어보게 되면요. 법적 성질 물어보게 되면 항상 3단계로 검토해 주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당의 행위의 성질. 당의 행위의 성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행정처분성. 행정처분성은 지금 이제 경찰행정작용이니까 경찰 처분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여기서 이제 경찰행정작용이니까요. 경찰 재량행위 요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논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즉시강제 논의 나오시고 경찰 처분, 그 다음에 경찰 재량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 보시게 되면 문제점에서 밑줄 그시고요.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밑줄 그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얘기 했었죠. 그쵸? 여기 있네요.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이렇게 접근해서 푸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시위 진압으로 풀 수 없어요.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근거 규정. 아까 전에 우리 보신 대로 집시법 14조 4항의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8조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4조 플러스 18조까지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참조조문만 가지고 보면 16조 4항을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 도로교통법 34조에서 주차 금지 위반도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집시법 위반 및 도교법 위반에 따른 불법 시위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1번은 집시법하고 도교법에 대한 얘기고요. 근거 규정이.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경직법 얘기예요. 최루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경직법 10조의 3이죠. 10조의 3의 근거에서 나왔는데 아까 10조의 3 보시게 되면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하기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했다면 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10조의 3 그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행정작용 얘기를 꺼내요.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따가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돼서 경찰 긴급권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경찰법상 일반 원칙 논의를 하려면 이거 경찰작용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작용 논의합니다. 너무 많이 했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그쵸? 목적으로 장애 제거, 위험 방지.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계속 두 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도로 점거에 따라서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가스통 관련돼서 도로상의 위험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가지요.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래서 경찰행정 작용이다. 즉시강제. 즉시강제는요, 여기 있는 거, 동그라미 1번하고 2, 3번을 묶는 사람들도 있고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끊는 편이에요. 왜냐면 2번하고 3번에서 케이스가 달라져요. 굳이 이걸 묶을 이유가 없어요. 더 애매해지거든요. 잘 보세요.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에 필요가 있는 경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화재 진압, 화재 사고. 불이 이미 났어요. 불이 이미 났으면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의 필요성이 인정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 사전에 의무부과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건 뭐예요? 미친개라고 써놓으세요. 미친개. 가로를 지금 뭐예요? 길을,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다니고 있는 그 광견, 있죠? 광견. 광견 사살하는 거, 이게 바로 즉시강제. 요건 뭐예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광견한테, 광견 주인 불러갖고, 저 광견을 좀 데리고 가주시지가 않으시겠습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물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성질상 사전에 의무 부과할 수 없는 거, 이건 뭐예요? 전염병 환자예요.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상황 케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분리시켜서 얘기를 해요. 책에 따라서는 1번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2번, 3번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책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한 상태 밑줄 그으세요. 필요한 상태. 예,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행정상 강제 집행이랑 비교해 보셔야겠죠. 여기 밑에다가 CF 써놓으시고요. CF 걸고 예, 의무행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실현 X 알겠죠? X 예, 의무행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실현 X 알겠죠? 이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행정 대집행이나 행정상 강제 징수나 직접 강제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위법권 충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철거를 안 하네요. 그러면 가서 직접 철거해버려요. 그쵸? 행정주체 철거해버리면 의무행위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쵸? 없어요, 건물이. 이렇게 돼요. 그쵸? 예, 과세처분에 돈을 안 내요. 납세 의무를 불이행해요. 그럼 가서요? 뺏어버려요. 그럼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똑같은 상태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의무행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실현이에요.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필요한 상태. 왜?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으니까 의무행위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쵸? 필요한 상태 실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 가지 상황 끌고 들어와요. 도로 점거, 예,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가스 폭발, 예, 도로상의 인명피해 위험. 그 다음에 여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목전에 닥쳤을까요? 성질상 안 될까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설문해 보세요. 일촉즉발. 알겠죠? 일촉즉발. 야, 그거 하지 마, 뻥. 알겠어요? 하지 마, 뻥. 이거 안 돼요. 그쵸? 예. 이런 경우에,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뭐, 저희 때 당연히 다들 학생운동 하고, 뭐, 그러니까. 그쵸? 예. 근데, 시위를 참가해서 나가봤을 때, 경찰이, 예, 해산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해산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 시위대가 흥분해 있잖아요. 흥분해 있으니까, 더 어기고 싶어져요. 그죠? 말을 안 듣고 싶어져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가스통 들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 그러면, 예, 괜히 더 반골기질 막 발동해요. 그죠? 예, 그냥 사실은 터뜨릴 생각 없었어. 예, 그냥 겁만 주려고 진짜 터뜨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바로 제압하는 게 최고예요. 예, 일촉즉발, 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즉시강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넘어가시고, 예,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아시겠죠? 이럴 때 또 이거, 예,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인데, 예, 권력적 즉시강제, 예, 즉시강제. 즉시강제, 이런 거 있죠? 그때 그 친구는 이걸 질문했어요. 압류나 아니면 이거는 뭐예요?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예, 압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 대집행 들어가게 되면 계고,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그 다음에 비용징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죠? 또 어떤 거 있어요? 지금 같은 즉시강제 그리고 직접강제 이런 것들이 권력적 사실행위죠. 근데 이 압류 이거 예, 즉시강제나 직접강제나 이런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놓고 나서 학생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해갖고 한 친구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해요. 압류는 하명이야. 압류는 하명이야. 막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오셨는데 예, 제가 합숙시키는 학생들이어서 이제 밤에 꼭 같이 있거든요. 예, 선생님이 오셨는데 압류가 하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예, 자기가 밥을 다 사겠다고 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하명 아니야.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명 아니야. 이거 왜 하명이야? 그래서 막 하명이라고 저한테 막 입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얘기해봐. 내가 다 반박해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압류가 하명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였냐면, 예, 압류를 하게 되면, 예,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하죠? 이 재산권 행사 제한은 상대방이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수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즉시강제나 직접강제나 대집행 실행이나 압류나 이와 같은 행위들은요, 예, 항상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인 의무 부과라는 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떠한 집행행위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집행행위가. 그쵸? 그 집행행위가 하나 더 붙어줬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수인 하명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권력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집행행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행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논의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처분성 논의하시게 되면은 얘들 이제 학설 대립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거기 보시면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고 수인함명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우선 이 부정설은 단순해요. 야, 사실행위가 무슨 처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애들 꼭 한 명씩 있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 처분 개념에서 처분 개념 1원론과 2원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처분 개념 1원론하고 그 다음에 처분 개념 2원론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건 이제 뭐가 궁금한 거예요? 처분이 뭔가가 궁금해요. 변수가 뭐예요? 처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은 뭐예요?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는 상수값이에요. 변수값이 아니에요.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뭐예요?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는 실체법적 개념이에요. 실체법적 개념. 예, 그래서 행정행위랑 처분 똑같은 거야. 그러면 행정행위 실체법적 개념인데 그러면 처분도 실체법적 개념이겠네?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적 개념설이에요. 실체법적 개념설. 그 다음에 이원론은 뭐라고 하는 거야? 처분이랑 행정이 다른 거야. 달로? 그럼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니까 그거 아니네? 실체법적 개념 아니야. 그럼 뭔데? 너 처분 어디 써 있는지 봤니?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그거 뭔데? 쟁송법 맞네? 쟁송법적 개념이에요. 쟁송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쟁송법적 개념설 이렇게 불러요. 예, 이건 이제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세히 할 때는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거 논의할 때, 즉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 논의 나올 때 이거 막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분이에요.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처분이 되는데 이론론은 뭐라고 하냐면 흰색이 처분이니 그러면 나도 너랑 똑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행정행위도 그대로 따라와요. 따라와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하자 해서 얘 행정행위다 이렇게 해요. 행정행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원론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랑 나랑 조금 다르대.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작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거부 그리고 뭐라고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가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에요. 그 밖에 이에 준해요. 그에 준하면 안 돼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긍정설하고 수인하명설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일까? 그랬더니 이제 긍정설이 이래 말해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통째로 넣어요.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이렇게 넣어요. 권력적 사실행위. 껍질도 안 까고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권력적 사실행위를 통째로 팍 집어넣어요. 그래서 야 잘 봐. 처분 안에 들어와 있어. 처분이야. 긍정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수인하명설은 뭐라고 하냐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집행행위하고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 수인하명 그건 행정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행정행위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처분인지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권력적 사실행위 안에 들어있는 수인하명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야 잘 봐. 수인하명 여기 들어갔지? 그러니까 처분이야.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핵심은 그 수인하명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뭘 따라왔어요? 실체법적 개념설 따라온 친구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사실행위가 아니야 이렇게도 하고 판례 보니까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이거 어떤 분들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인지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걸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갑자기 깜놀하면서 넘어져갖고 제가 그때 다쳤어요. 넘어져서 뒤로 낙법도 못 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 여기 판례가 여기 있는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안의 검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답안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이거 학설 이렇게 소개 안 할 때 간단히 치고 넘어가야 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행정행위로서의 수인하명하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근데 여기 수인함용 요거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수인 의무 부과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이다. 이렇게 처리하죠. 예, 그러면 그 견해는 위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누구나 답을 그렇게 쓰는데 저도 그렇게 쓰거든요. 예, 근데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게 맞아요. 이게 다수설이고 이게 맞죠? 예. 그다음 우리 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수인 하명 측면에서 수인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처분이라고 했죠? 그럼 이 부분에 초점 맞춘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에 초점 맞췄는데 이게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수인 하명설도 아니고 긍정설도 아니에요, 사실. 예, 이렇게 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처분성 인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재량 인지에 대한 문제는 예, 최루탄 사용이라는 시위 진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루탄 사용, 예, 경직법 10조의 3 보시면 되겠죠. 경직법 10조의 3 보니까 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 가능 규정을 두고 있네요. 그래서 재량행위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한 시간이네요. 예, 방금 1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설문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